실존 철학자들의 실존에 대한 개념적인 공통점은 존재 이행과 각자성에 있다. 이 말은 인간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간의 있음은 인간이 전개해 나가야 할 과제로 주어진 그 어떤 것이고,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문제 삼아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이행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을 야스퍼스는 상호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이데거의 존재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존재관계, 상호교통이란 자기 자신, 타인, 사물과 관련을 맺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관계 맺음은 현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세계 안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일상성 속에서 남들이 하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자기 자신의 관계가 아닌 그들 자신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닌 무차별한 존재자들의 세계이고, 타인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그들로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 인간의 있음은 인간이 전개해 나가야 할 과제로 주어진 그 어떤 것이고,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문제 삼아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인간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being이라고, 그러니까 존재죠. 인간의 있음인데, 이 있음은 내가 존재자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보통의 사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물은, 여기 곡괭이가 있다고 한다면 곡괭이는 농사용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곡괭이의 본질이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 쓰임새대로 쓰이면 되는데,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쓰일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지만 여러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학자가 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될지 군인이 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대상들을 만나는데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있음,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전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는 거, 태스크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과업이라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그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문제 삼아서 존재해. 내가 그냥 나를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내가 존재자로 지금 있지만 내 존재 안에 있는 여러 존재 가능성들이 있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모습, 내일의 모습 모두가 다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지만 오늘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동식물이나 다른 일반 사물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능성을 가졌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지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이 사람의 본질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여러 존재 가능성 중에 각자가 선택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거야라고 반추해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되는 거죠. 하이데거가 존재 관계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야스퍼스는 상호교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 사물과 여러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나날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쩌면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의 관계가 그대로 산다. 그 모습을 그냥 따라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삶 안에서는. 예, 그들 자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내가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삶 안에서 그냥 스쳐가는 관계로 만난다니,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들과 직접 내가 인발부돼서 만나는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만나는 관계,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의사 선생님 만나면 나는 의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하고 내가 어떻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는 내가 이미 체득하고 있는 예의 범절이나 사회 관습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타인과의 관계도, 그리고 타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물들과의 관계, 동식물과의 관계도 대부분 우리가 스쳐가는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닌 무차별한 존재자들의 세계이고, 타인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그들로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지만 이 말은 결국은 관계가 없는 관계죠. 관계라고 했지만 비어있는 관계죠.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관계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존재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일상삶 안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정신분석적으로 볼 땐 푸셀의 현상학과 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인 현상학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후셀의 현상학에서는 의식 중심의 철학이죠. 외부 세계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한셔스니스,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일상성 속에서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성찰하지 않은 관계라는 얘기. 그냥 내가 어렴풋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존재 이해를 통해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대로 내가 그냥 맞춰가면서 살고 있죠.
그 내가 주도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혹은 그들 자신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들 자신의 관계이고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꼭 의식무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셀프가 있다는 얘기. 데이 셀프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셀프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내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데이 셀프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정신분석적인 또 다른 분의 개념에 의하면 이걸 폴스 셀프라고 얘기할 거예요. 트루 셀프의 개념을 꼭 이 철학적인 것하고 맞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 하이데거 쪽에서는 내가 이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분석 쪽에서는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테런 오나이나 혹은 코엇이나 혹은 위니컷이 얘기하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 안에 뭔가 우리의 추루한 게 원래 내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폴스 셀프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폴스 셀프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폴스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의범절에 맞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들로서 스쳐가 지나가는 관계다. 일상성 속에서 사는 관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냥 일상성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내 삶의 과정의 어느 한 부분이 더 이상 그 일상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는 경우에는 이때 실존적인 자각들이 생겨나는데 대부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사태가 생겨서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찰하면서 내 삶을 다듬어가는 분들은 어떤 조금 더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냥 우리는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니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폴스 셀프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자기의 트루 셀프로 살아본 적이 없이 새 평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그냥 낭비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폴스 셀프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참모습이 아니고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도 결국은 갈 수 없고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경증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실존적인 삶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존재 가능성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존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싫거나 좋거나 우리는 항상 그걸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인 것과 의식으로 선택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어떤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현재 삶이 달라지니까 결국 내 삶, 내 실존 자체, 나의 존재 자체, 나의 본질 자체를 내가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매여 있어서 실존적인 결단을 안 하고 산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삶 속에서 사는 것이 꼭 나쁘다 혹은 폴스 셀프를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매번 생각한다면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모든 것을 새로 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매일 출근할 어떤 사람은 강박적인 사람들은 전철로 갈 때 내가 전철 가는 길을 전철 역에 갈 때까지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사고 강박에 걸린 사람은 광장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어떤 노하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존재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만 아주 중요한 계기에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이 사고강박에 걸려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루틴에 매여 있는 거 이것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것도 선택이긴 하겠지만 건강한 선택이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본래적인 삶이라 본래적인 존재로 사는 거고 비본래적인 존재라는 게 일상성 속에 그냥 사는 거가 비본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비본래적인 존재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래적인 존재로서 살아야 될 상황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비본래적인 존재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실존이 없죠.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지는 들국 하나 날파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가 수명을 다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비잉 자체 내가 실제로 지금 이런 실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사실 어렵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로애락을 우리가 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희로애락을 우리가 가지면서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존적인 삶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다 볼 수도 있겠죠.